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18번째네요, 벌써.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사에 관련된 기사고요. 땡땡 비즈니스 선점 경쟁이다. 즉, 종합상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는 그런 큰 빅3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클린 비즈니스네요. 클린 비즈니스 선점 경쟁입니다. 삼성물산 바이오 연료 신사업, 현대상사 일본에서 태양광 1호기, 그 다음에 LG상사 팜농장 추가 확보,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곡물 인수 등 각각의 빅4죠. 포스코 인터까지 끼면 이제 빅4가 되는 건데 삼성, 현대, LG, 포스코 죄송합니다. 현대상사를 끼면 빅4가 되는 건데 이렇게 빅4 종합상사들이 지금 어떤 관점에서 클린 비즈니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점 경쟁을 펼친다고 하네요.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볼게요. 자,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등 대외 환경 악화에 따라 고전하고 있는 종합상사들이 지속 생존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은 결국에 친환경에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바이오 연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안정적으로 영위가 가능한 식량 사업에 종합상사들이 관심을 쏟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라고 얘기해서 클린 비즈니스에 관련된 각 상사들의 전략들입니다. 이제 면접을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나 삼성물산 가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놓으시죠. 두 번째입니다. 유망산업이네요. 영업이익을 1조로 도전하는 기업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신문 기사에 나온 세 곳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곳일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겠습니까? 바로 한전,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하네요. 자,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이 34곳으로 사상 최대가 될 예정인가 봐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연료비는 떨어뜨리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신사옥 착공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는 오일뱅크발 훈풍이 불어서 각각 1조 클럽에 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전력, 증권가에서는 한국전력이 작년에 기록한 실적 바닥을 찍고 올해는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오일뱅크의 화학사업 투자가 올해 빛을 발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서 나온 기사이긴 한데 이런 회사들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호재인지 그 호재의 요인을 파악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대 차이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려면 이라고 해서 트렌드의 기사인데요. 사실 이거는 칼럼입니다. 세대 차이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려면 이라고 해서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있죠. 이런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까지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밀레니얼 세대 팀원들과 직접 일해야 하는 팀장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밀레니얼 세대의 탄생 배경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요 마지막 단락만 일단 먼저 볼게요. 무엇보다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팀장급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팀장급이지만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경영진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려면 결국에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먼저다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밀레니얼 세대이신 여러분들 특히나 또 인사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LG전자입니다. 기초 땡땡이 튼튼해야 제품도 든든하다라고 하는 거네요. 기초 무엇일까요? 바로 부품입니다. 기초 부품이 튼튼해야 제품도 든든하다라고 하는 LG 신가전 신바람입니다.
자, 모터, 컴프레서 진화에 집중 투자해서 R&D 인력이 시설 3년 새 30%가 쑥 성장했다라고 하네요. 인버터 기술 적용에 성능 차별화. 1분기 매출 사상 첫 5조 원 돌파해서 연매출 20조 원 달성 야망이라고 합니다. 참 잘 나가는 HNA 사업본부죠. 이 단락만 볼게요.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신가정 열풍 원동력이 바로 모터와 컴프레서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모다의 LG 그러잖아요. 생활 가전의 필수 동력원인 전기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또 컴프레서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 건조기, 스타일러, 에어컨 등 열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모터와 컴프레서의 성능은 제품의 에너지 효율, 성능, 소음, 진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금 LG HNA 사업부가 굉장히 잘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품이 튼튼해야 된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왜 LG전자는 채용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5번째입니다. 리빙산업 입맛 당기는 땡땡 명품 식기에 유혹해서 제가 예전에 취신남에서 한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입맛을 당기는 것은 눈맛이라고 하네요. 명품 식기의 유혹. 비싸도 심리적인 만족 가심비에 주 52시간 근무한 뒤에 요리하고 홈파티 하는 쪽이 늘어났다. 예쁜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서 즐기고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려서 공유도 한다. 수입 브랜드 매출 꾸준히 증가해서 홈쇼핑에서 1시간 만에 5억 판매도 한다고 하네요. 또한 백화점, 편집숍 등 매장 확장. 사진만 볼게요. 신세계 조선호텔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운영 중인 자주 테이블에서 고객들이 고급 식기 브랜드 VVC, 가사, 폰타코 위에 놓인 음식을 즐기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등의 영향으로 홈파티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급 식기 매출도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는 고객들이 이제 그릇 하나 살 때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산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저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이유 해서요. 그냥 좀 가볍게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이유 어떤 회사들이 있었나요? 바로 SK, 그 다음에 한화,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유력한 SK와 하나만 좀 볼게요. SK 같은 경우에는 인수시 시너지가 정유 사업과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호텔 통신 연계 마일리지, 반도체 등의 자체 항공 화물 소화할 게 많은 것들이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잖아요. 항공 관련 제조 시너지가 난다라고 한다는 부분. 또 뭐 신세계, CJ, 또 애경까지도 나왔는데 신세가 CJ는 조금 많이 쑥 들어간 것 같고요. 애경이 오히려 좀 많이 뜨고 있죠. 애경 같은 경우에는 뭐 LCC, 국내 1위 LC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중장거리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어디로 갈까요? 초미용 관심사이긴 한데 좋은 회사로 가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로 갈게요. 땡땡땡 혁신. 무엇을 혁신시켰더니 동영상 시장을 잠식할 정도로 평가를 받는 걸까요? 바로 넷플릭스의 요금제. 그쵸? 요금제 혁신인 거죠. 고작 1625원 동영상 시장 잠식할 수 있다. 모바일, 주 단위 요금제 등 파격적인 저가 공세로 시장 공략한다. 국내 유료 방송 고객 이탈 우려, 이동통신사, 방송사 돌파구 안가림, KT 디즈니와 손잡을 듯. 넷플릭스가 모바일 전용 반값, 주 단위 결제 등 파격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일부 고객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수준이지만 넷플릭스가 이 같은 가격 파괴 요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자체도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요금제 자체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온다면 과연 누가 넷플릭스랑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게 슬슬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을 잠식하려고 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 같습니다. 8번째입니다. 현대차 기사네요. 모빌리티 선점하자라고 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정의선, 모빌리티 선점하자, 한국 스타트업 전략 투자, 네이버 CTO 출신의 송창현 대표가 만든 코드42와 협업, 자율차부터 배달 로봇까지 미래 모빌리티 하나로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박차, 정의선 다양한 협업 확대, 유럽 수소 트럭 공략도 젠걸음 합작법인 세워 1600대 공급하겠다.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의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 다 합종 연행해야죠. 최근 인도의 우버라고 불리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올라에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 CTO가 세운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선점에 나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수석 부회장은 현대차를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비전 아래 다양한 혁신 기업들과 기술 서비스를 협력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 제휴를 단행하고 있다. 왜? 디지털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바로 유모스라고 하는 거네요.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 배달 로봇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이동수단이 이 플랫폼에 연동돼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만 제조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산입니다. 두산 새로운 분할 사업 전략에서요. 두산이 저번 주에 사업을 떼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료 전지와 소재 사업을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연료 전지 사업과 전지박, OLED 소재 사업을 각각 별도의 회사로 분리해 사업을 키우기로 했다. 연료 전지 소재 사업은 최근 시장 상황과 전망을 볼 때 빠른 성장이 예상돼서 공격적인 경영을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독자 경영 체제를 갖춰 대내외 경영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의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두 회사로 나눴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알고 가시고요. 10번째입니다. 쿠팡 영업손실 1조.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대단합니다. 1조의 영업손실이다. 작년 매출 4조로 65% 급성장하긴 했어요. 로켓 배송 등 물류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매출 급증에도 적자 지속을 버텨낼지는 우려도 있다. 11번가와 위메프는 오히려 손실이 좀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커머스 업계는 계속 진격할 것인가? 쿠팡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공격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 그렇게 영업 손실이 커졌냐? 돈 드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일단 전국 12개 지역 물류센터를 24개로 확대했다. 왜냐하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켓컬리 등 일부 업체가 장악했던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쟁에 쿠팡도 가세했다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인데 실제 다른데 이베이 코리아, 그 다음에 11번가, 그 다음에 팀원 UF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 쿠팡의 이런 움직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쿠팡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 단계다. 다른 오픈마켓과 사업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실제로 쿠팡 매출의 90%는 로켓 배송 등 직매입 상품에서 발생하고요. 다른 곳처럼 오픈마켓 중개수수는 매출의 10%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로켓 배송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략이 먹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1조 원을 손실로 계속 잡아두고 있다는 것이. 네, 이번에는 11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11번째 기사는 시금입니다. 커피에 관련된 건데요. 스타벅스가 1등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 독주에 어디랑 어디가 추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독주에 투썸 플레이스죠. CJ, 그 다음에 이디야가 추격하고 있다. 커피 시장 1강 2중 체제라고 합니다. 작년에 커피 수입량이 첫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자, 매장 수 변화 보시면 스타벅스가 1262개, 투썸 플레이스가 1067개, 이디야가 엄청 많네요. 스타벅스 한 2배 되네요. 2407개 정도 되는데 매출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스타벅스가 1조 5천억, 투썸 플레이스가 한 3천억이 조금 안 되고요. 이디야가 2천억, 그 다음에 커피빈, 할리스 순이네요. 스타벅스가 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는 스타벅스가 물론 커피를 좀 많이 판다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제품도 있고 또 다양한 굿즈 상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교훈 삼아서 다른 곳들도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근데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난번에 추신남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커피 수입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현상일 뿐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커피 시장 쪽에 있어서의 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그널인지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번째네요. 취업 뉴스입니다. 은행, 공기업, 금융공기업 공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핀테크라든지 금융 샌드박스다. 이슈 꿰뚫어서 은행과 금융공기업 공략해야 된다. 제가 은행에 관련한 전략들 되게 많이 준비해 놨었는데 그거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공기업, 시중은행 공채 돌입, 상반기 1200명 이상 뽑을 듯 해서 직무수행 능력 필기시험에서 보죠. 금융경제기사, 비중 증가세, 평소 경제신문 챙겨보면 좋다. 제가 추신남에서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고력, 논리력 검증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가중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핀테크, 금융 샌드박스 이런 것들을 아마 경제신문을 계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무리 없이 다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좀 한번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취업 뉴스네요. 국민 4대 보험 담당기관 몇 명 뽑는다? 와, 867명을 뽑는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22일까지 일제히 서류 접수. 그래서 국민연금이 223명, 그 다음에 건보가 512명, 그 다음에 근로복지가 132명. 이미 끝났네요. 서류 접수들은 이제 다 끝났는데 국민연금, 건보, 그 다음에 근복 다 867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건보 같은 경우에는 서류 7배수만 좀 뽑고 있죠. 그래서 건보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서류에 좀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일단은 서류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고 NCS 위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 바로바로 좀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역시 많이 뽑고 있네요. 자, 다음에 취업 뉴스입니다. LH네요. LH도 이번에 상반기 신입 직원 300명 채용한다. 엄청나게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자소서 맞춤법 등 기본에 충실해라.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가 작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신입 직원 415명을 뽑았는데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300명을 뽑는다고 하네요. 이번에 대규모 채용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충원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19일 입사원서 접수했고 그 다음에 5월 12일 필기시험 6월 정도쯤에 6월 중순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겠네요.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의외로 맞춤법이 맞지 않거나 비문인 문장이 많은데 공공기관은 보고서로 대부분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에 NCS 채용은 기본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 경력을 중요하게 본다. 자기소개서 문항 역시 경험에 기반한 답변.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본인 경험이 LH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15번째 기사 갈게요. 유통산업입니다. 유통의 미래는 땡땡이다. 무엇일까요? 유통의 미래는 동네다 라고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 교수분이라고 하시네요. 롯데나 신세계 대형 유통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 브랜드 발굴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로컬 상점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마존 모델은 아마 성공하기 힘들 듯이다 라고 해서 이분의 견해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도 가지고 가셔야 되죠. 유통의 미래는 뭐라고 생각하나? 네, 온라인입니다. 유통의 미래는 뭐라고 생각하나? 예,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전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의 귀를 띄우겠죠. 롯데나 신세계 같은 유통업체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유통업체가 새로운 지역에 쇼핑몰을 짓거나 기존 공간을 활용할 때 콘텐츠가 없다는 것은 로컬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내셔널 브랜드의 실증을 내기 때문에 로컬 브랜드를 이점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답변 하나를 좀 만들어내는 내용으로서 좀 괜찮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죠.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나왔었죠. 파운드리. 자, 삼성 파운드리 초격차 시동 5나노 초미세 공정 개발했다라고 해서 파운드리 쪽 기사입니다. 세계 첫 7나노 양산 이어서 비메모리 1등 젠걸음. 극자외선 기술 기반한 5나노 칩. 기존보다 작고 전력 효율은 높다. 그 다음에 5G, AI 등 4차 산업혁명 필수품이다.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19%, 1위 대만 업체 격차 계속적으로 좁혀가고 있다. 라고 해서 삼성 지원하시는 분들, 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특히나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픽해 가시길 바랍니다. LG전자입니다. 땡땡 사업 급성장하니까 집중적으로 견제받는다. LG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곳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장 쪽이 되겠죠. LG전자가 전장 사업이 급성장하니까 글로벌 차 부품사들이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독일의 부품사 저가 공세 앞세워서 최대 발주처 GM 물량 수주한다라고 하네요. 자, 전장시장에서 글로벌 부품사들 경쟁이 거세지면서 LG전자 전장사업부가 미국 GM에 공급하던 물량의 일부를 독일 컨티넨탈이 가져갔다고 하네요. LG전자 전장사업부의 매출 위상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LG전자는 기술력,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력도 강화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또 견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네요. 18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중국에서 땡땡땡땡 등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희가 앞단에서도 현대차가 유모스라고 했죠. 그쪽에 좀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로봇 택시 등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자, 상하이 모터쇼에서 청사진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친환경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ICT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형 소나타 SUV iX25 전략 모델로 중국 사업 재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요것만 볼게요. 현대차는 경년으로 열리는 2019 상하이 모터쇼 개막을 앞두고 16일 미디어데이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자, 알버트 위어만 R&D 본부장은 현대차는 5단계 자율주행 기술에 박차를 가해 이를 토대로 혁신형 택시, 트럭, 셔틀버스 등 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클린, 그 다음에 프리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에 초점을 두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자, 친환경,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연결성이네요. 5단계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뜻한다.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차선 이탈 방지 등 기능을 갖춘 2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을 신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쪽과 혁신사업 이런 쪽에 있어서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ICT 산업, 네이버랑 카카오 항상 라이벌이죠. 이번엔 어디에서 붙는다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B2B에서 붙는다고 합니다. 자, AI 플랫폼, 금융, 업무 메신저, 스마트홈 시장에서 잇단 격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죠. 기업용 서비스 새 먹거리 찾자 내부 특명이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정면으로 붙고 있다. 디지털 광고,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공세가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메신저 등 핵심 기술 서비스 생태계 선점에 국내 대표 IT 기업들이 나서면서 한판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이 표를 조금 더 보시면 금융이라는 측면, 업무용 메신저라는 측면, AI 플랫폼이라는 측면, 자동차라는 측면, 그 다음에 스마트홈 클라우드 관련해서 각사들이 양사들이 어떻게 붙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보고 가시죠. 다음 20번째 모빌리티 산업이죠.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 독일도 삼킨다라고 하는 기획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 독일의 완성차도 삼켰다. 중국의 승차 공유 시장 급성장. 시장 규모가 27조라고 합니다. 세계 1위네요. 창업 5년, 중국의 스타트업 6하, 독일 차업체 7천억이 인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거긴 하는데 왜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의 제조사들이 이렇게 협력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해서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에 큰 어떤 의미를 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서비스로서 공유경제 차량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플랫폼은 껍데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탄다가 아니라 나 우버 탄다. 나는 텐센트 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는 SK텔레콤 차 탄다, 나는 KT 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껍데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SK텔레콤은 자율주행차의 공유 차량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KT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들은 본인의 자동차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어떤 공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연행하고 있다, 합종 연행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21번째 토론 면접 이슈. 이거 녹지병원, 이거 이제 결론이 나버렸죠. 780억 들인 녹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냐 3자 매각하냐라고 하는 토론 면접에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녹지병원 취소 결정이 났죠.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로 이제 녹지병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폐쇄할 것이냐, 개원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폐쇄는 제주도와 리디그룹 간 적극적인 극적인 타협이 필요하고 개원과 매각은 리디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 폐쇄는 리디그룹의 일방적인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제주도와 타협을 통해 적정한 인수가격 제시와 함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주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문제를 해결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제가 토론 면접의 이슈로 제기했었던 녹지병원이 이런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됐네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에 SK-E&S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뱃고동 울린 SK-E&S 미국 셰일가스 직수입했다라고 해서 울산의 LNG선 공개 현장 직접적으로 셰일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길이 299m LNG선 2척 현대중공업소 건조했고 인도했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서 운송 최종 공급까지 LNG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자, SK-E&S는 4월 말 출항을 앞둔 자사의 LNG 수송선을 17일 공개했다. 민간 기업이 LNG를 직수입하기 위해서 수송선을 건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SK-E&S의 좀 의미 있는 움직임, 미국의 시엘가스를 직수입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양한 곳에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경로가 또 생기니까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23번째 방앗간 참기름이 빅브랜드를 이기는 시대다 라고 해서 매경 패션뷰티 유통 CEO 포럼이 있었네요. 손창현 OTD 코퍼레이션 대표 강연. 소비 핵심 밀레니얼 세대 SNS로 차별화된 일상을 공유해서 감성 담은 스몰 브랜드를 선호한다. 생산과 유통과 경험이 결합되면은 죽었던 오프라인 공간도 활력. 이제는 특별하고 차별화되는 스토리를 가진 스몰 브랜드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끌려면 브랜드와 공간을 만들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나 유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도 한번 좀 우리가 인사이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째 기사네요. SPC그룹. 땡땡땡땡은 글로벌 성장 기지다. 동남아 중에 어느 한 국가겠네요. 지주사를 만드는 SPC그룹의 움직임입니다. 바로 싱가포르네요. 싱가포르는 글로벌 성장 기지다. SPC 동남아 지주사 만든다. 주월 창의에 4개 매장 오픈한다. 중동 겨냥한 할랄 공장도 추진한다. 자, SPC그룹이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네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글로벌 성장 축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사업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향후에 이슬람 문화권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 생산시설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SPC의 그런 모습들이니까 SPC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 나머지 기사들은 최신남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